베센 장관 말씀. 저는 베센 장관이 한 얘기, 한국의 펀더먼털에 비해서 환율이 너무 저평가돼 있다. 그거는 꼭 베센 장관이 아니더라도 어떤 모델을 쓰던 우리의 펀더먼털과 어떤 기준을 써도 지금 1480원대 이렇게 막 올라가는 환율은 도저히 그냥 펀더먼털로 설명할 수 없는 거라는 거는 누구나 아는, 학자라면 누구나 다 아는 거라. 계속해서 투자 인사이트를 넓혀보는 시간입니다. 전략에 대한 고민, 오늘은요,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말에 정부가 구두 개입으로 조금 하향 안정화시켰던 환율이 다시금 고개를 들면서 1,470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어제는 또 이례적으로 미국 베선트 재무장관의 구두 개입까지 나왔어요. 영상을 통해 우리 또 확인을 해볼 수 있었는데, 글쎄요, 정부는 뭐 서학개미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라고 일각에서 말하고 있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또 일각에선 이러고 있고, 국내 시장 복귀 계좌도 신속하게 출시를 한다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외환 시장의 동향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십니까? 예, 1차적으로 말씀 주신 대로 이게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가 IMF의 트라우마, 그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의 또 다른 트라우마, 보통 이게 보통 1,500원대 근방으로 가면은 뭔가 우리나라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라는 걱정, 뭐 이런 것들이 이미 한번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런 트라우마들이 상당히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특히 이제 오래 장기간 투자하셨던 분들은 이제 더 그렇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첫 번째는 보통 이 정도로 환율이 올라가면은 주식시장은 빠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보면 주식시장은 전 세계에서 최고, 작년이에요, 올해도 최고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주식시장이 뭔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외환시장이 뭔가 아까 앞에서도 언급됐지만 한국의 우리 한국은행장이나 미국의 재무장관이 언급할 정도로 펀더멘탈과 괴리가 있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최근에 다른 나라들하고 우리는 이럴 때 항상 눈높이를 맞춰봐야 됩니다. 우리만 보면은 이게 답이 안 나오는데 이걸 조금은 좀 멀리 떨어져서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조금 더 잘 보인다 보셔야 될 텐데, 최근 6개월간의 이 달러 대비 환율 추이입니다. 보시면은 중국 위안화만 강세를 여전히 나타내고 있고요. 달러 대비 지금 보시면 우리 한국 원화, 일본 엔화, 대만 달러 모두 다 약세,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키높이가 거의 다 비슷하죠. 그리고 방향성도 거의 똑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아시아 통화 세계가 조금 다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알지만 대미 투자 압력이 되게 높은 나라들이다. 첫 번째로 이제 미국, 일본과 우리는 투자 협정을 마무리 졌지만 대만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결국 달러 수요가 지금 당장 좀 필요한 상황이다. 올해 들어와서도 첫 번째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이 세 나라의 또 공통점이 뭐냐면 자원이, 수출은 지금 너무 잘 되고 있는데 자원이 부족해서 자원도 수입을 많이 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이런 또 공통점이 있고요. 반면에 같은 신흥국이라도 중국을 비롯해서 브라질, 멕시코, 또 저기 아프리카의 남아공, 이런 나라들은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 세 나라들의, 중국도 뭐 그렇지만 나머지 세 나라들의 특징이, 신흥국 특징이 달러 강세, 달러 대비 강세 보이는 결국 자원 부국들입니다. 브라질, 남아공, 멕시코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 결국은 수입이 많아야 되고, 또 지금 당장 급하게 와 있는 달러에 대한 수요, 미국 투자 때문에 이런 것들이 수급을 왜곡시킨 경향이 좀 더 강하지 않느냐라고 보여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러한 수급이 풀리고 나면 결국은 환은 정상적으로 펀더멘탈을 쫓아서 강세 반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IRA나 이런 걸로 좀 인위적으로 어떻게든 수급을 좀 변화시켜 보고자 하는 금융 당국의 그런 뭐랄까요, 그런 속타는 마음, 뭐 이런 건 이해하겠지만, 오히려 이 현재 상황은 어찌 보면 글로벌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위적으로 뭔가 억지로 바꾸려는 노력 자체도 사실은 오히려 그게 또 다른 왜곡을 낳을 수 있어서 이거 그냥 내비두면, 왜냐하면 지금 국내 주식이 미국 주식보다 훨씬 성과가 좋지 않습니까?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마찬가지고. 그냥 놔두면 제가 보기에는 서학개미 분들도 결국은 어느 순간에는 한국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놔두면 저는 해결이 다 될 거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놔두면 저절로 이제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커져 있으니 그래도 좀 지켜보자 시간을 갖고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 와중에 우리 엔화의 동향에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0을 하회하고 있음에도 이례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엔화와 원화의 약세 움직임.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일본 증시와 한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일본이 조기 총선을 결정했고요. 날짜는 2월 8일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총선 이후 엔화와 원화는 더 약세 현상을 보일까요? 아니면 그때를 변곡점으로 조금 돌려 세울 수 있을까요? 1차적으로는 엔화하고 말씀 주신 대로 한국 원화가 지금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일종의 이제 프락시 트레이드 이런 것들도 프락시 헤지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이걸 통상 지금 글로벌 월가에서는 다카이치 트레이드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상당한 이제 재정 부양책을 통해서 경기와 시장을 부양한다. 그래서 주식 올라가고 환율 약세 가고 그다음에 금리 상승하고 요 세 가지가 다 올라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는 지금 대략적으로 지금 일본과 미국이 합의된 걸로 봐서는 대략 160엔, 달러당 160엔이 마지노선으로서 정부의 본격적인 개입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158엔 조금 넘는 그 정도 수준까지 와 있으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여기서 추가적인 공격적인 약세 가능성보다는 여기를 마지노선으로 일본 정부도 좀 관리하려는 것, 미국과 같이 그런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그 차트에서 첫 번째 차트에서 봤지만 기본적으로는 11월 달 이후에 대만과 일본과 우리나라의 통화는 달러 대비 약세 흐름의 그 기울기가 조금은 둔화된 가파르게 약세 가다가 둔화된 모습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카이치 때문에 지금 좀 차트가 있죠. 보통 11월 이후 가파르게 올라가다 11월 이후부터는 약간 횡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은 지금 한 3개월간은 큰 박스권이다 보셔야 될 것 같고 결정적으로 지금 일본 엔화에 대한 강세 배팅이 이제 거의 다 해소되고 거의 제로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순매수 포지션이 두 번째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미국 선물협회에서 증권거래소협회에서 이제 발표하는 미국의 net 포지션 이게 비상업용 순매수 포지션을 했는데 이 하늘색 막대기가 지금 거의 제로까지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은 강세 배팅인데 강세 배팅이 이제 거의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약세 배팅을 가기에는 이미 지금 엔화가 지금 160엔 근방까지 와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목에 차 있는 지금 투기적인 순매도 포지션에 근접한 그런 상황까지 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일본의 엔화 약세도 어느 정도는 목에 차 있는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엔화 약세 현상도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니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신 건데 올해 또 4월 WGBI라고 하죠. 세계 국채 지수에 이제 편입을 하게 될 예정이 있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이 그만큼 한국 국채를 매입하기 위해서 원화를 또 대거 사들일 것이다라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이게 단순 편입 이슈가 아니라 전반적인 국채 구조가 바뀌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에 따른 원화 강세 현상 가능성 높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펀더멘탈 이슈보다는 수급 이슈 때문에 지금 원화를 팔아서 달러를 사는 이 지금 수급이 꼬여 있기 때문에 원화 약세가 큰 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원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것, 그것이 대표적으로 세계 국채 지수에 들어가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올해 4월이니까 아마 이제 지금 정도 올해부터는 아마도 이제 분할해서 매수 들어올 것 같고 대충 규모가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거는 한 80조 원 정도 규모가 됩니다. 작년 한 해 정말로 급격하게 늘어나서 우리 서학개미분들이 미국 증가한 규모가 47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대략 지금 국채 매수를 위해서 원화 수요가 80조가 넘어가면은 대략 2배에 가까운 원화의 수급 우위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 우리 서학개미 분들의 공격적인 미국 자산 수요 때문에 발생한 달러에 대한 그런 수요 자체를 일정 부분 우리 외국에 있는 국내 채권 투자 수요가 일정 부분 상당히 완화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증권가에서는요, 고환율 장기화 국면에서는 수출주에 눈을 돌려야 된다라고 일각에서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원화에 대해서 강세가 나타날 수 있으니 기다려보자라고 답변해 주신 우리 송 대표님이시지만, 만약 원화의 구조적 약세가 또 계속된다면 이라는 시나리오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투자 전략 어떻게 좀 가져가는 게 현명할까요? 예, 1차적으로는 우리가 그냥 약간은 무슨 공식처럼 환율 약세는 결국은 수출주 강세, 수요, 수혜 이런 식으로 쉽게 생각들을 하는데 실제로 기업들한테 물어보면 얘기가 좀 다릅니다. 오, 네. 그래서 이제 대한상공회의에서 분기에 한 번씩 이제 질문을 하죠. 결국은 지금 먹고 살만하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건데 최근 들어서 이런 고환율 때문에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2천여 개 국내 기업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는 수출 기업들 우리나라 많으니까 다 실적 좋아진다고 얘기할 것 같은데 실제는 그렇지 않았고요. 보시면은 실적이 개선된다고 한 대답을 한 기업은 8.3%. 근데 실적이 오히려 악화된다고 대답한 기업들은 38%나 됩니다. 거의 5배나 넘는 그런 수준으로 오히려 실적이 악화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수출 많이 하려면 그만큼 수입도 많이 해야 되는데 수입 물가가 이제 같이 뛰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유일하게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괜찮아라고 하는 수출주는 화장품 정도인 것 같습니다. 화장품은 원재료가 사실은 그렇게까지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수입품도 양도 적다 보니까 아마 그렇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외 대부분들은 오히려 이 고환율 자체가 수입 물가 인상, 수입 원가 상승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잘 투자하는 대기업 수출주들은 대부분 수입과 수출을 자연 해지시키는 방향으로 잘 맞춰놨기 때문에 환율로부터 오히려 영향이 덜하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환율로 인한 수출주 플레이 자체는 상당히 좀 제한적으로만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투자자분들이 꼭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